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후세의 인물들의 평가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아이작 뉴턴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까지 쭉 해왔던 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굉장히 성격이 개팍했다. 그리고 천재적이었지만 동시에 미친 그런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취미도 없었고 오락도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 생활이 아주 단순했다고 그죠. 단순하게 연구에만 충실하는 그런 생활이었고, 거기다가 음식도 그렇게 탐내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세의 인물들은 아이작 뉴턴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감싸여 있었다. 주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것이 밝아졌다. 굉장한 극찬이죠. 이 세상 모두는 어둠에 쌓여 있었다.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었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뉴턴이 이 땅에 있으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세상이 환히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흑천지를 환하게 밝힌 사람이 뉴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극찬입니까? 알렉산더 포프, 아이작 뉴턴이 묘비 명으로 쓴 글입니다. 뉴턴은 광학에 종사하는 동안 거의 전적으로 빵과 포도주와 물을 먹고 살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작 뉴턴은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음식도 빵과 포도주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현대 생리학의 창시자인 할로의 증언, 또한 볼테르는 뉴턴의 동물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뉴턴은 이성의 시대를 연 최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최후의 마법사, 마지막 바빌로니아인이자 수메르인, 약 1만 년 전에 인류의 지적 유산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던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가시적이고 지적인 세계를 바라보았던 마지막 위대한 정신이었다. 이거는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눈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인간 탐구잖아요. 그래서 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도 언젠가 내가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다뤄야 할 사람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까지 유튜브를 해도 다 못 다룹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는 인류 지성사의 전환점이었다. 뉴턴 이전에는 경험 세계의 심오한 특성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물리적 인과율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서양식의 사유와 연구, 실험 방법을 결정해 준 사람은 뉴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으며 오직 뉴턴이 그 길을 제시했다. 그는 핵심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뛰어났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 이용 가능했던 실험 데이터를 독창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세세한 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했다. 인류 지성사의 전환점이었다. 뉴턴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지식의 역사에 핵이 그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아이작 뉴턴을 극찬했다 이런 얘기죠. 뉴턴의 생애는 과학과 더불어 신학과 연금술이 평생 동안 함께 얽혀 있었다. 오히려 분량으로만 따지면 신학 관련 저술이 더 많다. 오늘날 알려진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보면 신학적 연구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천문학에 손을 댔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천문학을 위해서 물리학 연구를 했고 물리학을 위해 수학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진지하게 본업이 뭔지 따지면 오히려 종교와 신학 쪽이 더 맞는 것. 이것은 케인스가
거시경작 이론을 만들다 여름에 심심해서 뉴턴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알려지고 유명해진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은 천문학을 위해서 물리학을 했고, 물리학을 위해서 수학을 했다. 여기서 이제 천문학, 물리학, 수학 이런 학문들이 다 이제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과 계통에 속한 학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큰 학문을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누잖아요. 이과 계통의 학문과 문과 계통의 학문,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과 계통의 학문과 문과 계통의 학문은 거의 뭐 이렇게 아주 장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과 계통의 학문들이란 말이죠. 이게 천문학, 물리학, 그 다음에 수학 이런 학문들이 같은 다 이과 계통의 범주에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과 계통에 속한 학문이다 보니까 천문학을 하기 위해서 물리학을 또 했고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과 계통의 학문들끼리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하려다 보니까 또 이걸 하게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걸 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대중문화에서는 뉴턴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대중문화라는 게 뭡니까?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뭐 각종 연극, 이런 거죠. 그런 데서 뉴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대중문화에서도 뉴턴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다빈치 코드의 후반부에서 뉴턴을 빗댄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걸 봤다. 보고선 뭐 만유인력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거기서 이제 뉴턴을 생각해서 그런 영화를 꾸몄다. 드라마 닥터 후에서도 언급이 된다. 거기서 4대 닥터가 그에게 중력을 발견하도록 나무 위로 올라가서 뉴턴의 머리에 사과를 떨어뜨렸는데 뉴턴은 그걸 보더니 닥터 보고 나무에서 꺼지라고 했고 결국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로 설명해 줬다고 한다. 이후 60주년 스페셜에서 14대 닥터와 도나 노브를 만나기로 했다. 드라마 닥터 후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뉴턴이라는 인물이 또 뉴턴이라는 인물을 생각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죠. 롱맨 X 시리즈 중 하나인 롱맨 X6에 등장하는 과학자 아이조크의 모티브가 아이작 뉴턴이다. 그 롱맨 X6에 등장하는 과학자 아이조크라는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을 보고 아이조크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타는 성전에 등장하는 나그란드 지역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섬들 중 한 곳에 나무에 기댄 상태로 죽어있는 해골과 사과나무 근처에 떨어진 사과가 있다.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뜬 섬이나 사과나무 등으로 미루어 봐서는 아이작 뉴턴에 관한 짓궂은 이스터 에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타는 성전이라는 그런 데서도 아이작 뉴턴에 관한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천공의 에스카플론의 이 최종 보스인 도른 커크의 본명이 아이작이며 지구에 있을 때의 직업은 과학자 겸 철학자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 등으로 미루어 봐서는 아마 이 인물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아이작 뉴턴 본인이라거나 이 천공의 에스카플론에도 아이작 뉴턴의 얘기를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복한 시리즈. 드론조 일행과 아웅다웅 하다가 사과나무를 걷어찬 바람에 우르르 떨어진 사과에 파묻히면서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임스 대시노의 SF 소설. 이 뭐 SF라는 건 뭐 추리소설 이런 거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 뉴트의 이름은 뉴턴에서 따온 것이다. 실제로 소설에서 이름이 유래를 언급했다. 그 다음에 뭐 천재소년 지미 뉴트론. 그것도 이제 아이작 뉴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일의 정교지 6집 앨범의 제목이 뉴턴 애플이다. 천문학자 이강환 박사의 뉴턴과 뉴턴 역학 오디오 강의 가면 라이더 코스트의 주인공 라이더 코스트가 사용하는 코스트 아이콘 중 하나로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고. 뉴턴이 연금술사적 면모를 다룬 팩션 웹툰으로 네유토누스가 있다. 저서툰 현 코미코와 SBA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웹툰 공모전에서 교양실용 부문 대상을 타 2020년에 코미코 오리지널 작품으로 연재를 시작, 현재 완결이 난 상태다. 작가는 김윤.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만화, 만화에도 이렇게 아이작 뉴턴 얘기를 만화로도 이렇게 많이 그려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중문화에서도 아이작 뉴턴 얘기를 많이 다루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뭘 마셔도 호르륵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도 뭐 물을 마실 때 호르륵 그랬잖아요. 그는 호르륵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음료수를 마실 때 호르륵 소리를 낸다든가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 이것이 한국은 그래도 한국 사람은 그런 대로 뭐 용납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답니다. 절대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말고 물을 마실 때 호르륵 소리를 내지 말라 이거죠. 마블 코믹스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어온 지구를 지키는 과학자들의 모임 비밀 조직의 수장이자 에인션트 원의 부제시의 소설 러슈 프리미어스며 하이드라 멤버인 괴상한 인물이다. 그 위의 스승인 갈릴레이. 이 갈릴레이가 또 유명하죠. 여러분, 내가 인간 탐구를 하잖아요. 인간 탐구를 하는데 세상은 넓고 해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인간 탐구를 해도요, 다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이 지구에는 인물이 많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노스트라다무스. 네? 또 유명하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언젠가 또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이 사람도 뭐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에 등장하는 포켓몬인 F룡의 전용기, 지의 힘도 뉴턴이 사고를 모티브로 만든 기술이다. 높은 나무에 매달린 사고가 떨어지면서 적을 때린 기술이다. 그리고 중력이 강할수록 위력이 늘어난 점도 해당 일화를 참고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네요. 명예혁명 직후 케임브리지에서 임시의회에 보낼 대표이자 의원으로서 선출된 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자연철학은 그 당시 과거의 다른 이름이며 뉴턴 사후 1세기가 지난 19세기 이르러서야 자연과학이 확립된다. 잠깐만요. 먹는 게 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이 되나 봐요.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꾸 지저분해집니다. 방구 나오지, 가래침 나오지, 먹는 게 다 이렇게 지저분한 게 되나 봐. 밑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뉴턴을 개신교 신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뉴턴은 삼위일체를 비롯한 핵심 그리스도교 교리들을 부정했으며 성공의 측의 경고에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성공회. 뭐 삼위일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개신교 목사는 삼위일체 얘기를 일체 꺼내지 않습니다. 이 설교할 때도 개신교 목사는 설교할 때도 삼위일체를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는 미사를 하면서 삼위일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이게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가 각기 다른 세 사람이지만 이게 세 사람인과 동시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이게 바로 삼위일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는 왜 삼위일체 얘기를 일체 안 하느냐면은 삼위일체에 누가 들어갑니까?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 목사는 이 성모 마리아라는 존재를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신교 목사가 설교할 때 성모 마리아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까? 근데 천주교 신부는 미사를 할 때 이 성모 마리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님,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교회 주변에는 뭐 석고상으로 이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개신교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하면은, 뭐 위상숭배를 한다? 우상숭배를 한다 그러죠.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 개신교에서는 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천주교 성당 가보십시오. 이 성당 주변에 뭐 하얀 석고상으로 성모 마리아 상도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이제 성당에 들어갈 때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님 어쩌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개신교 목사들은 성모 마리아라는 얘기를 일체 설교에서 꺼내지 않느냐? 개신교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한 게 뭐였느냐? 예수는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줬다 이거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런 기적도 많이 행했는데 성모 마리아가 한 게 뭐였느냐?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 성령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예수를 낳았다.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예수를 낳았다는 그거 외에는 성모 마리아라는 여자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성모 마리아가 한 게 뭐 있다고 마리아한테 기도를 올리고 그러냐. 그런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천주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이 각기 다른 세 사람을 각기 다른 세 사람이면서 한 사람으로 인식을 또 한다 이거죠. 이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세 사람이 하나로 또 인식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부님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종교적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공회. 여러분 그 성공회라는 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지금 찾은 겁니다. 이 성공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성공회도 하나의 가톨릭 분야예요. 가톨릭도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불교로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이 스님이라고 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계종 스님은 불교에서 제일 큰 종파가 조계종입니다. 이 조계종 스님은 독신으로 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조계종 스님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서울 신촌에 가면 신촌에 봉원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남에 봉은사하고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남에 있는 건 봉은사고 그 신촌에 있는 절은 봉원사입니다. 그 신촌의 봉원사가 태고종 소속의 절이죠. 근데 그 태고종은 결혼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신촌의 그 태고종 소속의 봉원사에 있는 스님들은 가족을 가진 스님들이에요.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주교도 원래 천주교 신부는 독신인데 이 성공회 신부는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성공회가 국교회로서 뉴턴과 같은 국가적인 위인을 안고 가야 하니까 적당히 경고로 넘어간 것이지 가톨릭이나 장로 교회였으면 바로 파문을 당했을 사안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공회 교인이었던 것은 맞고 알려진 바로는 과학보다 성경에 몰두했을 정도로 신학 연구에도 열정적이었으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 성경의 창조 교의를 확신할 정도로 독실한 믿음이었다. 1705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에 서문되었는데 이는 과학자가 자신의 학문적 업적으로 자귀를 받은 첫 번째 사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았는데 이것은 과학자가 기사 자귀를 받은 것은 영국 역사상 아이작 뉴턴이 최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의 그게 성과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상 두 번째 루커스 수학 석좌 교수다. 찰스 베비지, 폴 디렉, 스티븐 호킹. 이 스티븐 호킹이 또 유명한 참 이름이죠. 유명한 인물이죠. 언젠가 스티븐 호킹도 반드시 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도 거창한 영국 물리학자들에겐 가장 영예로운 직이다. 초대 석좌 교수로는 아이작 베로,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도 1979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 루커스 수학 석좌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이 외에도 찰스 베비지와 폴 디렉도 거쳐간 자리다. 신학자로서의 뉴턴은 꽤나 독특한데 성공회 소속이었으나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교회와 마찰을 가지는 등 상당히 파격적이고 자율적인 행보를 보았다. 그래서 뉴턴은 이제 성공회 소속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회라는 게 뭡니까? 가톨릭의 가톨릭의 하나의 분파다 그러잖아요. 가톨릭의 하나의 분파니까 성공회를 믿으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하나의 이 국가로 말하는 반역자와 똑같은 차원인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이것은 반역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가톨릭에서는 이 삼위일체론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턴은 성공회 소속의 신자이긴 했지만은 삼위일체를 부정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혹자는 상온뇌를 도난당한 아인슈타인이나 후두암에 걸려 사망한 오펜하이머에 비해 뉴턴이 장수한 데다가 자연사했고 존경받았기 때문에 다른 유명 물리학자들의 비교적 편이 별세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실 뉴턴의 인생에는 긴 수명이나 명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질환이다. 뉴턴은 수십 년에 걸쳐 끔찍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자신이 겪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문장으로 호소하기도 하였다. 뉴턴이 가졌던 정신분열증은 그가 보여준 인간이라는 종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이하고 천재적인 상상력에 도움이 되었으나 뉴턴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고 평가받는다. 뉴턴이 가졌던 정신분열증적인 이 머리, 그것도 이 천재적인 상상력에 어느 정도 기인했다는 겁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등을 정립한 논문들을 출판한 해인 1905년도 기적의 해라고도 불린다. 뉴턴 이전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케플러의 3현상이라고 불렀다. 법칙으로 불리게 된 것은 뉴턴이 프린키피아로 그 많은 걸 전부 다 수식으로 만들어 설명해버린 이후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식은 질량이 보존, 즉 변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이다. 질량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단하면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 질량 변화가 없는 경우를 설명하기 때문에 물리학 방정식 중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질량이 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F는 이꼴 M과 DT분의 DV 플러스 V DT분의 DM 꼴로 계산할 수 있다.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로켓 혹은 상대성 이론의 세계다. 다만 보통은 질량은 변하지 않고 운동량이 변한다고 보고 계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는 이꼴 Ma 역시 참이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자역학을 반대하는 반대파 수장이었다. 양자역학 지지파 수장 닐스 보어와 세기 논쟁을 여러 차례 벌이며 양자역학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하였고 닐스 보어에게 날카로운 지적을 수차례 던졌지만 닐스 보어가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슬기롭게 반박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이 더욱 지지를 받고 과학계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즉 아인슈타인이 본인이 직접 양자역학을 완성했다기보다는 양자역학을 부정하기 위한 아인슈타인의 노력이 오히려 이제 막되기 시작한 양자역학의 논쟁거리를 만들어주며 과학자들 사이에서 핫한 이론으로 급부상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자꾸 이렇게 얘기가 화두가 되잖아요. 양자 컴퓨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미래는 양자역학을 더욱더 연구를 해야 우리가 대한민국도 미래에도 이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이스트라는 그런 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양자역학에 관해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인재를 만들어 키워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 양자역학 이런 데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미래에 먹을 거리를 우리가 선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경제대국 탑10 안에 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요란스럽지만 그러나 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국이야말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언제 또 한국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는지 위험하다. 여러분들 필리핀이 그전에 필리핀이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우리나라 국가 빚이 해마다 기하급수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잘 살게 되지만 필리핀과 같이 언젠가 또다시 가난한 그런 처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적인 수출 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들이는 게 뭐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 두 가지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빼면 요즘에는 뭐 요즘 작년과 올해는 그래도 이 방산, K9 자주포, 뭐 천무, 뭐 그 F-50 뭐 경공격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폴란드에다 수출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수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인데 방산은 최근에 방산이 그렇게 특수를 누리게 된 거고 방산을 빼면 딱 두 가지예요. 반도체 자동차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랬다 이거죠. 딱 두 가지뿐이 개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태 뭐 현대자동차는 뭐 미국에서도 엄청난 게 팔렸나 봐요. 근데 뭐 삼성전자는 굉장히 이 반도체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든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뭐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자 뭐 이런 회의됐다는 뉴스를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너무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위태로운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분은 고대 이집트까지 올라가는 미분과는 별개로 전혀 상관없는 학문으로 발달한 것이다. 하지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발견되면서 미분과 적분이라는 학문이 서로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1-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네 꼴은 4분의 파이다. 여러분들 이 파이 알잖아요. 이게 뭡니까? 원주율이잖아요. 원주율. 둥그런 원주율을 구하는 파이. 정확히 말하자면 그레고리가 발견한 식은 아크탄젠 니콜 Z 마이너스 3분의 Z 3자승 3승 플러스 5분의 Z 5승 마이너스 7분의 Z 7승 플러스 였는데 제세 2를 넣으면 라이프니츠 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했다. 100년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정도다. 이거는 수학의 아주 전문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또 유명합니다. 언젠가 이 오일러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가 참 유명한 수학자죠. 라그랑지안 역학, F는 꼴의 운동 방정식을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차이의 최소 작용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하는데 이 원리의 표현에 변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으로 전체를 미분하는 항이 포함된다. 이런 거고 라이프니츠와 베르누이 풀이를 보면 미적분학을 사용하였다. 풀인 키피아도 스스로 구하는 미적분학 기법보다는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나간다.
가발이다. 이 시대 고위층 유럽인들은 전부 가발을 쓰고 다녔다. 그러니까 그 아이작 뉴턴 시대의 그 고위층 유럽인들은 그 상류층 유럽인들이죠. 상류층 유럽인들은 전부 이제 가발을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뉴턴이 살았던 17세기, 18세기는 과학 장비들의 수준이 매우 열악했고 제대로 된 이론도 현대만큼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정말로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뉴턴의 어머니 헤나는 자신의 아들 아이작 뉴턴이 계속 공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대학을 간 아들의 용돈을 송금하는 것을 아깝게 여겼다고 한다. 뉴턴의 어머니의 수입은 연간 700파운드가 넘었지만 뉴턴이 받은 돈은 1년에 10파운드를 넘지 않았다. 그럼 등록금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부잣집 애들이 뒤치다꺼리로 번 돈으로 사채업을 해서 마련했다고 한다. 즉 주 고객은 뉴턴 자신처럼 돈이 없는 학생들이었다고. 뉴턴이 정말 돈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 뉴턴 집안이 뉴턴의 어머니가 그 농촌의 지주였었다는 겁니다. 땅을 많이 소유했던 지주였었는데 그 어머니가 죽을 무렵에 그 뉴턴이 어머니로부터 상당수의 땅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작 뉴턴의 말년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년에 아이작 뉴턴은 오히려 돈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눈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더러운 바늘로 쑤신 덕분에 감염으로 한동안 알아누웠다고 하지만 눈을 잃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여러분들, 바늘로의 눈알을 찌른다는 거, 그러니까 뭐 소독한 바늘도 아니고 더러운 바늘로의 눈알을 찌른다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거죠. 근데 이때는 참 시대적 한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아이작 뉴턴과 같은 그 유명한 과학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 겁니다. 바늘로 막 눈알을 찌르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어릴 적인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8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40분이 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이 어릴 적인 17세기만 해도 혜성은 불길한 존재였다. 하물며 작은 시골 마을인 고향이라면 더더욱. 뉴턴이 그 청소년기에 뉴턴이 그 17살 때의 뉴턴의 고향에서는 이 혜성이 자주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혜성 아시죠? 이렇게 별똥별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긴 꼬리를 이제 보이면서 지구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어릴 적 17세기만 해도 그 혜성이 보이면 이것이 그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는 겁니다. 곧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불길한 예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혜성이 자주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시계는 꽤 비싼 물건, 배터리가 아니라 태엽을 사용해서 전부 수제품이라 싼 것도 지금으로 치면 수십만 원이 넘어갔다. 여러분들 지금은 스마트 시대와 이 전자 시대잖아요. 이때 이제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도 스마트 워치입니다. 그래서 뭐 값이 비싸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아이작 뉴턴 당시에는 이런 뭐 스마트 시계라든가 이 전자 시계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전부 태엽을 감아서 이제 바늘로 돌아가는 그런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인 그런 시계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작 뉴턴이 살았을 그 시대는 시계값이 굉장히 비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측도 뉴턴의 신학 이론이 자신들의 견해와 불일치한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 다만 이전에 존경받던 대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황청의 총애를 받다가 단 한 번 교회의 견해와 반대되는 저작을 썼던 이유로 한 번에 매장된 일이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자국에서 벌어진 일을 막고 자국이 낳은 걸출한 천재를 자기들 스스로 매장해보려는 헛짓거리를 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경고만 주고 눈감아 줬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즈,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다 이게 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이 사람들도 해야 되겠죠. 참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클리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서민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예전에 그 아이작 뉴턴이 살았던 그런 시대에도 서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서민들이라는 게 뭡니까? 돈에 쪼들리는 계층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 푼이 아쉬운 계층, 이거를 이제 서민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한 푼이 아쉽다 보니까 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금화 있잖아요. 금으로 된 동전. 아니, 동전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는데 금전이죠. 금전. 그러니까 금화로 된 거. 금화를 갖다가 테두리를 이렇게 갉아서 가루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막아가지고 팔아먹는다. 또는 이 금화 여러 개를 이 자루에다 집어넣고 막 흔든답니다. 그 자루를. 그러면 이 금화끼리 부딪히면서 이 가루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 가루를 또 막아가지고 팔아먹는다 이거죠. 금이라는 건 돈이 되잖아요. 금 한 돈에 지금 내가 금 시세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금 한 돈에도 지금 한국에도 한 15만 원, 16만 원 그렇게 뜰 겁니다. 한 돈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만하게 참 너무나 작은 티끌 같은 건데 그것도 15만 원, 14만 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를 갉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막아가지고 팔아먹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뉴턴은 말년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많았다. 먼저 물려받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뉴턴 어머니가 시골에서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 땅을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상속이 분배가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땅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아이작 뉴턴이 받은 땅도 꽤 많다 이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이작 뉴턴이 쓴 책에 또 인세 수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작 뉴턴이 늙었을 때 말년은 상당히 돈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거인은 후가 데카르트다. 야, 이 데카르트는 너무 유명하죠. 사실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죠.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기도 했다. 사실 뉴턴은 이때까지 훅과 사이가 좋았다. 이런 게 나오고. 너무 이제 시간이 하여튼 이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격적인 천문학 연구 이전에는 점성술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물론 뉴턴이 관심을 가진 이 시기 점성술은 윌리엄 릴리로 상징되는 고전 르네상스 점성술로 현대의 별자리 점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수학적 기법이 필요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어서 점을 칠 때마다 밤하늘의 지도를 다 관측, 계산해서 그려야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은 그때 당시 점성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 당시 이 아이작 뉴턴이 살았을 그때 당시 점성술은 그때 당시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 점성술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별자리점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그런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는 점성술이었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작한 지가 46분을 지금 경과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의 나무 위키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서점에 아이작 뉴턴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 책이 그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 권을 골랐거든요. 그 고른 책을 내가 리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